귀여워. 가만히 있네. 강원도의 한 애견숍. 그곳에서 효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2월 말쯤에 저희 샵을 한번 직접 왔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저기 사장입니다 하고 이제 수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물병원도 곧 오픈할 거다. 저는 좀 너무 이제 반가웠죠, 솔직히. 응급수술도 가능하다 하시고, 뭐 야간에도 급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견숍을 새로 연 남자. 무슨 일인지 주변 애견숍 사장들을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안에 용품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애견용품 할인점만큼 많더라고요. 와. 남자는 자신의 수의학적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MRI와 CT까지 완비한 동물병원을 개원한다고 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수의사다. 네. 완전 신뢰했었어요, 저는. 네, 진짜 너무 좀 바보 같나요? 네, 너무 완전 신뢰했어요. 네, 완전 신뢰했고. 아, 신뢰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신뢰하죠. 없겠죠. 네. 넉 달이 흐른 지금 남자의 말대로 동물병원은 개원했을까? 애견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곧 모습을 드러낸 남자.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애견숍 운영한다는 그 수의사님이에요? 아. 큰 키에 호감형 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애견숍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견숍 개업 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은서 씨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미심쩍은 거는 본인이 수의사잖아요. 그리고 뭐 외과 전문이고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애견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이 왜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1급까지 따지? 1급까지 따려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왜 선생님이 그걸 따지? 거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용실이 엄청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배경이 다르고 좀 지저분한 거, 오래된 거 같은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미용이 너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저렇게 올렸나 싶었거든요. 모두가 그를 믿고 환영했지만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이 여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출신이시냐고 고향 오셨냐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동네가 너무 예뻐서 놀러 왔다가 여기로 정했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양산에서 왔다 그랬어요, 저희한테는. 아이고. 충주에서도 새끼 수의사를 두고 동물병원을 하나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달 있으면 뭐 기계도 다 들어오고 뭐 그래서 병원도 오픈할 거다. 곧 2달 후에 오픈한다. 지금 새끼 수의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인수받는 게 미뤄지고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낯선 도시에 등장해 자신을 수의사라 소개한 남자. 그런데 이곳 애견숍에서 약을 샀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요? 애견샵에서 무슨 약을 사죠? 저희 처음이세요? 아니죠? 아, 처음이세요? 제가 수의사가 돼서 있는 물건들이 다 동물병원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적어도 해요? 지금? 지금 2달 뒤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수의사라고 먼저 소개를 하네요. 약을 많이 샀다는 반려견 보호자를 만나봤습니다. 가을이 아빠 오래, 아빠. 3마리 키우네요. 아이고. 얘는 가을이고, 첫째 가을이 이제 둘째 강범이, 막둥이 애기 강아다. 간식 좀 사갖고 제가 케이크 좀 준비하려고 맞추려고 갔는데 의사분이시라 하길래 CT서부터 MRI서부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원이 양쪽 건물에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거 잘 됐다. 이래서 저희는 이제 일로 다녀야겠다 했었죠. 강아지가 아픈 일이 있으면 원래 다니던 동물병원이 있는 태백까지 차를 타고 나갔던 부부. 왕복 2~3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수의사가 있는 최신 애견숍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진료실이 따로 있었어요. 청진기 여기다 대고요. 대고서는 듣더니만은 얘 지금 심장이 얘 몇 살이죠? 지금 이제 3살 넘었어요. 이랬더니만은
심장이 어떻게 15살짜리 애들보다 안 좋냐면서 지금 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죠. 청진기만 돼서 심장이 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그렇게 믿었어요. 네.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말씀하시겠고 청진기가 보이니 당연히 의사인 줄 알지. 내시경 같은 걸 한 번씩 이래 보여주더라고요. 뒤에 염증이 이렇게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고는 안고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나오고 나와서는 염증을 이래 제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까지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은 4,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얘 귀치료하면서 그냥 긁은 건데 영수증에는 진료비라고 돼 있었어요. 그간 애견숍에서 약과 용품 구매로 쓴 돈만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요. 이야, 참. 애견숍 거기서 예. 하신 거예요? 수의사라는 분. 예, 이건 새 거라서 여기 그냥 제품만 꺼내놓은 거고요. 이게 그 피부 영양제인데 이제 유산균. 구매한 약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먹는 유산균부터 피부 영양제, 호흡기 보조제, 관절약은 물론 상처에 바르는 연고까지. 그런데 전화번호나 주소지나 유통기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유통기간이 없네요. 이게 가게 있으면 유통기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없네. 어머. 뭐 주소나 전화번호 없어요. 과연 제대로 된 약을 먹인 건지 부부는 걱정이 앞섭니다. 청진기로 진찰하고 약을 판매한 애견숍.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애견숍에서 처방해준 약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씨. 봉순이고요. 얘는 포메라니안이고 1년하고도 2개월 됐어요. 지금 딱. 예전에 이거 수의사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수의사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견 2마리. 새로 연 애견숍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그곳. 어떻게 했냐면 애를 데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약병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진찰하듯이. 근데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사를 놓고 그리고 주사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여행을 앞두고 애견숍에서 봉순이의 멀미약과 말순이의 설사약을 처방받은 씨. 출발하기 한 40분 전에 먹이라 그랬거든요. 집을 딱 나오자마자 개거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막 물면서 애가 그 차에서 오갈 때 계속하고 개거품 물고. 어이구. 멀미약을 먹은 봉순이가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결국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힘없이 축 늘어져 있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었던 약, 제조 회사도 유통기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병원을 딱 갔는데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샀냐요 저보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경안정제라고. 당장 환불하라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애견숍에서 처방해준 멀미약은 신경안정제, 설사약은 소화제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아무거나 주면 안 되는데요. 아, 내가 몹쓸 짓 했구나. 아,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엉터리 약을 먹였다는 생각이 들어 보호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우, 마음이 어떨까? 자신을 수의사라 소개한 남자가 처방해주고 판 약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데요. 표시된 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견숍 업주가 수의사를 사칭하며 의약품 등을 팔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주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삼척시는 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의사가 아니란 얘기를 제가 오늘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 또 그런 소리를 했대요?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그러시고 시청 직원분들도 그러시고 그러는데. 시청 직원의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일상을 이어가는 남자의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방송 지역 MBC에 나왔잖아요.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자기가 수의사라고 사칭했는데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울 거 아니에요. 몸 좀 사리고 숨어 있거나 했는데 그분은 유유히
식물에 물 주고 있었어요. 야. 네.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앞에 조명 같은 거 점검하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정신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거짓말 친 거 뭐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분 혹시 자기가 수의사라고 완전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까지도 생각했어요, 제가. 저도 뭐 올 초에 이제 강아지를 입양해서 이렇게 계속 함께 키우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우리 애 어디 소아과 데려갔는데 뭐 이상한 약을 막 줘서 애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가게가 동물병원이 아니에요. 애견샵입니다. 예. 지금 뭐 진료도 하고 의약품 처방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설사 만약에 수의사가 진료하고 하는 것도 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너무나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던 동물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충주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죽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셨는데 오시면서 개명까지 해서 왔다. 우리는 제보 내용에 따라 충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충주에서도 수의사 행세를 했을까요? 아, 이거 왠지 불안해지는데요. 충주에서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의사 아니래요. 아, 수의사 아니래요? 자격증 없는데 네. 수의사처럼 그렇게 했다고 막 말은 그래요. 야단도 치고 막. 딴 병원 가면 왜 거기 갔다 왔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아, 이분들 뭐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간 거.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좀 어떻게 얘기가 들리던가요? 뭐 불법 진료 아니었죠? 고소 당하셨다고. 수의사라고 주장한 남자는 과거 충주에서도 애견숍을 운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 수의학을 배우고 계신다고 적혀 있네요. 충청북도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에게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 몰랐지만 이미 이분 충주에서 유명 인사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믿질 않았죠. 애견센터에서 뭐 진료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바로 얘기를 했죠. 본인이 수의사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면허증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개원을 하면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원하면. 수상했네요. 이상하네요. 남자는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고 수의사협회에도 가입하지도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경북대 수의대를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주의 대학을 나왔대요. 호주 말이 바뀌었어요. 네, 말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고 이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가명이라고. 네, 일단. 와.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가 이뤄진 후에야 본명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야, 이름 하나 알아내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요? 농림부하고 대한수의사에 문의가 됐고요. 그리고 답변 결과는 결국은 뭐 수의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겠죠. 거기서 진료받다가 조금 안 좋아져서 탈이 나서 다시 온 분들도 계셨는지요? 거기서 계속 미용하고 처방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피부병이 완화가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온다는 식으로 온 적도 있습니다. 신부전으로 그러면은 죽었다는 강아지 진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신부전으로 사망한 원희의 마지막 엑스레이 사진. 원희는 애견숍의 약을 장기간 복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장 사이즈 자체가 지금 정상의 한 2배 정도로 이제 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저희가 처방전을 요구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처방전을 구해서 왔더라고요. 네. 그 애견샵에서. 네. 인체용 약과 동물용 약이 혼합되어 있는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의약품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속적으로다가 약을 타다 먹었다 보니 무분별한 약물 사용에 의해서 결국은 신장 기능 부전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반려견의 보호자 박정자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태어나자마자 키우기 시작한 원희는 착한 아이였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은
너 심장이 나쁘다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사다가 이렇게 먹이고 있었는데 약값이 비싸다고 자기가 저렴하게 그리고 자기가 지는 게 아니고 그쪽 교수님들이 좋은 약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이라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웠죠. 아유 하도 고마워서 커피도 사다 나 생전 커피 안 사 먹는 사람이 커피도 사다 줬다니까. 반찬도 해다 드리고요. 그녀는 남자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들을 좋아하고 믿고 진짜 저분들이 자격증만 지금 없다 뿐이지 수의과 대학 다니다니까 100% 믿은 거죠. 근데 나중에 손을 떠시길래 저분이 나중에 수술하거나 배 같은 거 가르고 그럴 때 저 손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모든 것을 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료 방식이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럼 진료를 하는 거는 청진기 갖고 그거 그럼 청진기만 대보고 그냥 예, 다 아신대요. 어떻게 그걸 제가 의아스러워서 엑스레이나 이런 장비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제가 믿은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수의사라는 분이 거기 네. 주사 놓는 걸 직접 목격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제 앞에서 놔주는데 내가 잡아주고 있고 오줌을 수도 없이 싸요. 애기가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 갈 때. 원인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아이고. 아우 너무 말랐네요 진짜. 뼈만 남았잖아요. 지금 어떡해요. 강아지를 죽게 한 건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자 씨는 요즘도 원희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납니다. 평생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삼척 애견숍에서 보호자들이 구매한 약들. 이 약을 복용하고 탈이 나기도 했는데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수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재정원에 대한 전화번호나 연락처, 그다음에 약품 허가번호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약통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네요. 예전에 팔던 예, 요 마크. 예, 그 강아지 마크가 강아지 마크. 어? 충주에서 운영하던 애견숍의 강아지 캐릭터. 똑같은 게 삼척의 약통이 붙어 있습니다. 저 뼈다귀 들고 있는 그러네요. 네. 경찰에서는 안 움직였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 조사는 아직 지금 충주 사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네네.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법을 좀 무서워하는 분이시라면 결코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은 일을 그것도 수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벌이는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네. 그 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분. 고발된 지 1년도 넘은 사건.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은 가짜 수의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충주를 떠나갔습니다. 아 참. 수의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렇게. 배짱 좋네요. 무슨 얘기를 할지 진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십니까? 선생님 되십니까? MBC에서 왔는데요. 관련 제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들어보죠. 충주의 그 강아지 캐릭터를 여기서도 판매 중인데요? 아니 그럼 충주 때부터 계속 지금 파는 거예요? 근데 매대에 오르는 제가 빼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누가 와갖고 뭐 찾아보면 문자를 쓰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가격대는 근데 1,500원이라고 붙어있긴 하네요. 이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통기한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 종이로 찍혀 있었는데 이게 땅에 들어있었거든요. 종이 땅에 들어있었는데 일이 이사하면서 이게 다 찌그러져갖고 종이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꽉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닥터 시크릿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남자는 닥터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매대의 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강아지 캐릭터가 일치하는 건 뭐죠? 연락처가 지금 없으세요? 성함은? 진짜 그 업체는 제가 진짜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연락처가 없어요. 없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공급받았지만 판매한 회사의 연락처는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 아니 아이고. 지금 저 안에는 이제 케타딘 샴푸가 보이는데 저걸 판매는 안 하셨다는 말씀. 제보에는 이제 매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매하시면은 그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인은 판매할 수 없는 약용 샴푸까지.
일단 애견샵에서 일반 의약품이나 또는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에요. 수의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혹시 공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수의학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요. 수의사가 아니신. 예, 그렇습니다. 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본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게 참. 자신이 수의사가 아니라 너무 쉽게 말하는 남자. 그는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충주 삼척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대범하셔가지고 어디서 또 해보신 거 아닐까? 이분이 만약에 도망을 가서 또 하면 또 다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수의사 그런 거는 축산과고 약은 또 보건소. 그래서 또 보건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니까 그래서 시청에 문의하니까 시청은 경찰에 가라. 그래서 답답해서 경찰에 가니까 이거는 어떤 주체가 이렇게 고발을 해주는 게 좋다. 시청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중간에서 이 사람은 경찰 가라고, 이 사람은 여기 가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다가 좀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바로 한두 달 내로 가서 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벌였겠습니까? 법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